단독 뉴스부터 전합니다. 7월에 한국, 일본의 야구 레전드들이 한일 국가대표 오비전을 치릅니다. 이종범, 양준혁, 김태균, 서재영 등 최고 레전드들이 출전 명단에 오를 물망에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야구장. 제가 일본 NHK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그 소식도 한번. 심판 은폐 모의 인사위원회가 금요일 열립니다. 그 소식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구단별 이동거리 질문 주셨는데 이것도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와 일본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역대 레전드 스타들이 이벤트 경기를 갖습니다. 올해 초부터 기획 단계에 들어갔고 경기 개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일시는 7월 22일, 장소는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에스콘필드입니다. 그 다음 날이 7월 23일이 일본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열리는데 기본적으로 2006년 제1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과 2009년 제2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했던 한국 대표팀 멤버, 일본 대표팀 멤버가 핵심입니다. 양팀 20명씩. 2006년 1회 대회는 일본이 우승, 한국은 4강. 2009년 제2회 대회 일본이 우승, 한국이 준우승. 결승에서 한일이 맞붙었죠. 이 두 번의 WBC 대회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기점으로 한국 프로야구가 재도약기를 접어들었죠. 한국은 WBC 멤버만으로는 선수 구성이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역대 국가대표로 이게 범위를 좀 넓힙니다. 출전 선수 범위를. 야구 예능 최강 야구 멤버들 중에서도 이제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 출전 가능하겠지만 스케줄 등을 좀 봐야 됩니다. 미정입니다. 대회 주최한 관계자는 3개월간 몸을 착실히 만들면 충분히 경기를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40대 50대 이렇게 나이들이 좀 꽤 되죠. 이제 1회 대회 2회 대회 한국 대표팀 출전 멤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1회 대회 멤버입니다. 쭉 보시면 박명환, 배영수, 손민환, 오성환, 또 구대성, 김병현, 김선우, 서재영 등등등등. 또 2회 대회 멤버 한번 보시면요. 김광현, 유현진, 또 오승환, 또 임창용, 박경환, 정건우, 김현수, 추신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회 주최 측은 현역 코칭 스태프를 제외하고 해설위원 등 다수의 멤버하고 지금 출전 일정을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김태균, 서재영, 조인성, 양준혁 등 많은 레전드들과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은 멤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회 개최는 확정입니다. 일본 대표팀은 1회 대표팀이 오가사바라 미치히로, 아라이 다카이로, 또 와다 카스히로, 후쿠도메 고스케, 또 스즈키 이치로, 마스자카 다이스케, 와타나베 슌스케, 우에하라 고지, 또 이시 히로토시, 구보타 등등 이렇게 대표적이고, 또 2회 대표팀은 다리비슈, 또 이와쿠마, 스기우치, 조지마, 아베, 구리하라 겐타, 또 나카지마, 이와무라 아키노리, 또 아오키 노리치카, 이나바 아스노리, 또 이치로 선수도 있었죠. 근데 현재로서는 이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이제 박찬호 위원, 또 이치로 선수의 전 선수죠. 이 두 명의 출전은 좀 불투명합니다. 멤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창 좀 조율 중에 있고,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루트로 이번 대회 개최에 대한 소스를 좀 접할 수 있었는데 주최 측에서 저한테 좀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소스를 오히려 좀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요청을 좀 받아서.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혹시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신가요? 설마 바꾸기 귀찮아서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손해보고 계셨던 겁니다.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때 인터넷 비교원은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유심도 변경하면 혜택이 더.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가 있다니. 인터넷 가입원 할때 비교원. 지금까지 940억 이상 사은품 지급한 57만 명이 선택한 인터넷 비교원.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 3년마다 놓치면 후회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비교원. 제가 일본 공영방송 NHK의 다큐멘터리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3월이었죠. 3월이었는데 NHK 방송의 다큐멘터리 어나더 스토리, 운명의 분기점, 이 방송인데 지난해 WBC를 기점으로 바뀐 한국 야구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좀 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죠. 네. 이 학생님께서 모자 세대도 중인데 중학교 2학년
紙の編集局長で YouTube でも人気のパク・チェホ。やはり野球環境の差を感じた一人だ。私もあの試合を見て泣きました。酒を飲んで紛らわすしかないほどレベルの差を感じた戦いでしたね。 미디어로서 WBC 한일전 때 보셨던 좀 감상, 어떤 감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3월에 도쿄돔에 갔었죠. 작년 3월에 제가 갔었는데 사실 그 경기 앞선 경기에서 호주한테 7대8로 지고 예선 탈락이 좀 이거 분위기가 암울해지니까 걱정도 되고 했는데 일본하고 경기할 때는 4대13으로 졌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다행이냐면 콜드게임 안 당했으니까. 콜드게임까지 가면 이건 진짜 큰일인데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 대한민국 대표팀이 그때 애리조나 전지훈련을 제대로 못했어요. 몸을 못 만들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경기고 이건 변명이 안 된다. 실력 차가 상당하고 좀 참담한 수준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조별리그 탈락하는 과정에서 수준 차이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예전에 한국 야구는 일본 야구를 생각을 하면 저변은 일본이 훨씬 낫죠. 그 저변은 굉장히 부족하지만 적어도 대표팀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같이 경기를 해볼 만한 수준이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뭐 오타니 선수나 사사키 로키 선수 같은 선수들이 있고 나머지 선수들도 시속 150km 이상 다 던지고 그러니까 선수의 수준차가 너무 나버렸다. 그래서 경기의 질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팬들이 볼 때도 좀 참담함을 느꼈을 거예요. 저 기자로서 그때 봤을 때 제가 리포트를 하다가 좀 울컥했습니다. 많이 좀 속상하게 됐는데 그날 좀 술도 많이 먹기도 하고 일본은 잡기 힘든 수준까지 가버렸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투수의 레벨 차이 이야기인데 한국에는 150km 던지는 투수가 별로 없습니까? 최근에 들어서 많아졌어요. 최근에 그럼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지금 젊은 선수들 뭐 문동주 선수 하나 문동주 선수는 뭐 160km 이상 던지기도 하고 또 곽빈 선수라든지 원태인 선수 뭐 이런 젊은 선수들이 이어리 선수도 마찬가지고 젊은 선수들이 구속도 빠르고 또 배짱도 좋고 해서 이번에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또 샌디에이고 팀하고 연습 경기를 가졌습니다. 젊은 대표팀이. 근데 그 대표팀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야구 팬들이 좀 우리한테도 좀 희망이 있구나 생각을 했고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한국 야구의 미래는 좀 밝다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야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다.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가야 될 길이 멀죠. 갈 길이 그냥 멀죠. 그래서 먼저 약간 깊은 터널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터널 끝에 약간 조금의 빛이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14일 NC 삼성의 대구 경기에서 ABS존 판정으로 은폐 시도를 했던 심판진 3인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금요일 방송 이게 업로드가 목요일인데 금요일 열립니다. 스트라이크를 인지 못하고 경기를 속게 했던 문승훈 주심 당시 또 이를 바로잡지 못한 삼루심 4심 합의 과정에서 잘못을 덮기 위해 음성인식은 볼로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한 이민호 심판 조장 이렇게 3명의 심판이 인사위 회부가 됐죠. 이민호 조장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KBO에서 심판 판정 관련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직군상 인사위원회 멤버 구성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근데 심판 같은 경우는 뭐 사무총장 또 해당 경기 경기운영위원 법무팀장 또 다른 관계자들 등등 있고 또 외부 전문가도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멤버가 꽤 여러 명이죠. 인사위원회 해부된 3인의 심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조금 며칠 늦춘 거죠. 매우 엄중한 징계가 예상이 됩니다. KBO는 내부적으로 중징계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만약에 발생한다. 뭐 이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위서를 제출한 해당 심판들 중 주심은 플레이 당시 볼로 들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또 삼루심은 전파 방해 등으로 명확하게 듣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날 본인들의 소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위서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번 사안은 역대 심판 관련 사건 중 손에 꼽을 정도로 나쁜 사건인데 영상에 작당 모의하는 이 부분이 고스란히 담겼고 또 잘못을 은폐하려 시도한 유례를 찾기 힘든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영상으로 만약에 이 은폐 시도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ABS 시스템이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오해를 받을 뻔했습니다. 찍히는 것은 스트라이크인데 귀로 들리는 것은 볼이었다. 이건 굉장히 오류지 않습니까? 일각에서 ABS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좀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시행했어야 되지 좀 이런 것 아닌가 이런 불만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로 오류가 적은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고 3만 번 넘게 이렇게 ABS가 작동을 했는데 진짜 문제가 됐던 건 아주 그냥 손에 꼽을 정도인데 구장마다 ABS 존의 차이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KBO가 재차 시스템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운드 높이에 따른 보정도 충분히 했다는 입장인데 이걸 다 떠나서 ABS 존은 원정팀하고 홈팀 양팀에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거죠. 공평하다는 것, 의도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공정하다고 봅니다. ABS 저는 볼 때마다 속이 시원합니다. 덧붙여 바로 좀 잡을 부분이 있는데요. 영상 이번에 심판들의 이 은폐 시도 영상 녹취가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방송 마이크였다. 방송사에서 딱 놔둔 마이크였다라고 알려졌습니다. KBO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어제 SBS 정우영 캐스터님이 방송 마이크가 아니라 구장 안내 방송을 하는 심판용 마이크 그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이렇게 해설할 때 이렇게 요것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쓰는 그 마이크 음성이었다고 밝히셨는데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마이크 음성이었더라고요. 구장 안내 방송을 시청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마이크 수신 회선을 중계진이 좀 확보를 해둔다 그럽니다. 근데 우연히 그 마이크를 심판 한 명이 사심 합의 때 이렇게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음성이 그대로 깨끗하게 좀 노출이 됐다고 그럽니다. 네. 다들 이번에 그걸 잘못 알고 있었죠. 다 중계 마이크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요것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단별 이동 거리 요거 대해서 질문들이 좀 많았습니다. 지난 라이브 방송 때. 이것은 체력 문제 또 휴식 시간 차이로 경기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구단들이 KBO에 어필도 많이 하고 KBO는 지난 40년간 고심도 꽤 했죠. 네, 몇십 년 전에는 계속 사람이 다 직접 수작업을 했는데 10수년 전부터는 자동 프로그램이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그 자동 프로그램 짠 일정 몇 개를 뽑아서 사람이 약간 조절을 해서 최종 딱 요것을 합시다 이렇게 정하는데 KBO는 구단별 이동 거리를 최대한 좀 균등하게 하고 주말 경기 이렇게 분포하는 이 부분도 좀 고려해서 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일정을 보면 사실 다 나옵니다. 올 시즌에 현재 연간 이동 거리는 제일 많은 팀이 8,000km대 초반, 제일 적은 팀이 6,400km 정도였습니다. 한 1,500km 정도, 1,600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1,500, 1,600 이동 거리 1위 롯데자이언츠입니다. 8,000km 약간 넘습니다. 또 2위 SSG 랜더스도 8,000km 아주 초반. 가장 적은 팀이 하나 이글스입니다. 6,400km 정도. 또 그 다음을 한 또 삼성 라이온스가 6,500km 정도인데 서울 팀들은 또 그 가운데 다 자리를 잡겠죠. 기본적으로 각 팀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는 일정을 짠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또 KBO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원칙. 지방 팀의 이동 거리가 많아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리 자체가 멀기 때문에 왔다 갔다가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균형을 좀 맞추려기 위해서 수도권 팀은 간혹 지방을 다녀올 때 대구나 도중에 대구 대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복귀해서 또 그다음 경기를 하게 되면 또 이동 거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이동 거리를 좀 밸런스를 잡아주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시즌 초반에는 아무래도 전년도 상위 팀들은 홈 경기로 치르거든요. 5연전을 치르니까 이동 거리 측면에서는 시즌 초반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